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단행본 기준으로는 25쪽 소자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복희 8궤도의 원도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복희 8궤 원도에서 이제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소강절 어떻게 해석했냐를 봅니다. 소강절, 소자가 말하기를 건고는 종은 위아래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을 건께와 곤께가 있잖아요. 복희팔계도 그걸 말합니다. 남북 북쪽과 남쪽을 딱 잇는 거 그것이 건곤이 종 세로가 되고 나머지 6개는 8궤 중에서 건곤과를 뺀 나머지 궤겠죠. 6개의 궤 육자가 가로로 있으니 이건 바로 역의 체가 된다. 요것도 이제 사실은 그 책에는 본으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채로 교정한 겁니다. 이거는 채로 교정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 참고적으로 요거 약간 저 밑에 그림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요 부분 요 그림 보입니까? 요 그림 여기 보면은 건깨와 곤깨가 있고요. 나머지를 조금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횡이 되겠죠. 택깨, 손깨, 리깨, 감깨, 진깨, 간깨가 이렇게 가로로 횡으로 되잖아요. 요걸 육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했어요. 건곤이 종, 건깨, 곤깨는 종, 가로 위아래로 있고 6개가 횡을 했. 또 반면에 문항도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했어요. 이 진깨와 택깨는 횡으로 놓고요. 나머지는 종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육깨가 종한다. 그래서 손깨, 간깨 이렇게 세로로 6개 이렇게 봐요. 문항도에서는. 자, 다시 복희도에서는 건곤을 세로로 보고요. 나머지를 6개를 가로로 봤고요. 문항도에서는 가로를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를 6개를 세로로 봤어요. 그 차이거든요.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육자 건곤이 종 위아래로 있고 육자가 횡을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역의 체가 된다라고 한 거고요. 또 말하기를 진께는 처음으로 의미 그 교차 예를 들어서 그 그 교합이 되어서 양이 생겨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화면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복희도에서는 건, 태, 리, 진, 손, 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좌측에서는 제일 아래에는 다 뭐가 있죠? 양요가 있잖아요. 그죠? 양요. 그래서 이걸 양방이라고 합니다. 양방. 좌측을. 이걸 음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원도의 좌측과 우측을 양방과 음방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양요가 있는데 위로 음요가 2개잖아요. 양요가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새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징계 설명입니다.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 자, 이제 요건 이제 원문 봐가면서 합시다. 이게 좀 낫겠네요. 다시. 그래서 진께는 양이 처음에 음에서 양을 초요가 진화련이니까 그래서 양이 생겨나는 것이 해당이 되고 손께는 반대로 처음으로 양이 소멸돼서 양이 사라지고 음이 생기는 것이며 소나절개니까 그걸 말하고 택께는 양이 자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태상절입계잖아요. 이 태상절계는 이 택계잖아요. 택계. 양이 하나, 두 개잖아요. 양이 두 개가 늘어났어요. 자, 여기는 양이 하나잖아요. 밑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양이 두 개가 늘어나고 여기 세 개가 됐잖아요. 한 개, 이거 하나짜리, 밑 초유가. 초유로만 봤을 때 그건 하나짜리, 이거는 초유 이후로 두 개짜리. 세 개. 양효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늘어나요. 이거는 음효가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거 봐죠. 양장 표현을 양이 잘한다 그래. 양효가 한 개, 두 개로 자라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세 개가 됐죠. 그죠? 이건 두 개고요. 그런데 속도가 하나에 없다가 하나 생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두 개 생각하면 더 빨라지죠. 가속도가 붙습니다. 양효가 생기는 과정과. 음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요. 그 표현을 양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택계는 양장, 이해가 되시죠? 초효와 중효, 첫 번째, 두 번째가 양효기 때문에 택계를 양장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간계는 음장이라고 그랬어요. 간상년이니까. 간상년 어때요? 초효와 중효가 음효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음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했고, 진계와 택계는 제천지음이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제천지음. 이건 뭐냐면요. 택, 진깨와, 음, 진깨와 택깨. 진깨와 태상절, 택깨는 양요, 제천. 요쪽은 아까 양방이라고 했잖아요. 초유가 양요니까. 제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쓰는데, 끄트머리가 요거만 음요로 나타나고, 요거 음요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것을 표현을 제천지음이다라고 했어요. 진깨와 택깨를 밑에는 양요고 양방이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드러난 것이 음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걸 중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천지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니까 그래서 진깨와 택깨는 이건 이해되고 또 손깨와 간깨는 반대로 제지지음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진깨와 택깨는 위는 음이고 아래가 양이 되며 손깨와 간깨는 위는 양이 제일 꼭대기 상요를 말해요. 상요는 양요고 밑에는 다 음요가 되는 것이니라. 하늘, 천이라고 하는 거는 희생, 처음 생겨나는 것으로서 말하기 때문에 음상이 양하,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음요가 진깨나 여기 제일 밑에는 다 양요가 있고요. 위에는 음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태지. 양효는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고요. 음요는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되니까 교태지, 지천택계가 되는 거죠. 지천택계가 되는 교태지가 되는 것이고 진 땅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양상이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으니 좀비한 지위가 된다. 이건 이제 그 천지비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존엄하고 낮은 높은 거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건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곤이 상하의 위치를 정하고 감깨와 릿깨가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 문을 나열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쪽과 서쪽에서 릿깨와 감깨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깨와 릿깨가 좌우의 문에 널려 있다. 펼쳐 있으니 천지, 하늘과 땅이 합벽은 열리고 닫히는 것과 또 일출, 해와 달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과
추나 추동과 회사 현막 이거 달이 그뭐 금음달, 상현달 그게 크게 변하잖아요. 그 이제 회사 금음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야 장단과 네, 그 행도에 영축하는 것이 이게 움직이는 것이 모두 다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는 것이 다 여기에 유래된 것이야. 모든 것이 그 추나 추동도 그렇고 모든 운행의 순서가 다 여기에서 운행이 된 거다라고 소강절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실 말씀. 요건 이제 요 복희도 여기 복희도에 대한 그 소강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소강절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다 맞아요, 이것도. 예, 말씀하시죠, 박근 선생님. 선생님, 제가 순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예. 혹시 소강절이 얘기하는 순역의 기준이 이건가요? 여기에 순역이 있나? 그 표현은 없죠. 근데 건태리진이 양효로 시작하고 송강강권이 음효로 시작한다면 예. 양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효를 기준으로 하는 4개에서 음효를 기준으로 하는 4개가 유추됨으로 인해서 양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순이 되고 음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역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글쎄 조금 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순과 역은 뭐라고 그랬죠? 순은 있는 걸 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역은 없는데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복희도에 여기 자, 저거 좀 끄고 갈게요. 즉 여기에서는 복희도의 특성을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기 여기서 뭐 그 좌측은 순이고 우측은 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단순하게 그 왼쪽은 양방이고 음방이다. 왜? 초유가 다 양유니까. 그리고 양유인데 양유에서 양유에서 이거 근데 양유에서 양이 양만 벌써 양이 2개가 됐잖아. 1개짜리 2개짜리가 됐잖아. 이거 3개짜리. 점점 커지는 거네. 음유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겠다. 커지네. 이것만 본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다는 그 있는 걸 세고 없는 걸 만드는 순가역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 운행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하게 요 형사 이걸 8개대로 보고 이거는 양이 잘하는 거다. 음이 잘하는 거다. 이 얘기는 음이 잘한다는 건 양이 소멸한다는 얘기고요. 또 거꾸로 근데 사실 음이 잘한다는 표현 잘 안 쓰지. 양을 기준으로 양이 소멸한다고 그러지.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는 양이 잘한다고 그러지 음이 소멸된다 표현 잘 안 쓰거든. 양을 더 기준으로 말하니까. 그런 거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양이 커지고 음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양이 소멸된다고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기서 양이 점점 커지고 음이 커진다는 거를 말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순가역의 컨셉하고는 좀 다른 컨셉이죠. 또 근데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왜 건태리진은 순이 되고 송강강권은 왜 역이 되나요?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는 횡도로 봤을 때는 횡도, 건, 태, 리, 진. 원래는 횡도로 보면은 다 건일, 일, 태이, 리삼, 진사 이렇게 순서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만들어진 순서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니라 양요부터 생기고 음이 생기는 거니까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래서 순번을 정한 것 뿐이죠. 그죠? 우리가 태극에서
양,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안 그리잖아. 양, 이렇게 안 그려. 양을 여기다 그리고, 양을 여기다 그리고, 음을 여기다 그리죠. 그죠? 그 이유는 빛이 있는 순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순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이 횡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건께서 택계가 나고 택계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게 역이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역이라는 거 없는 데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횡도가를 원도로 그렸단 말이야. 원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요렇게 만들었다가 요렇게 만들어지죠. 순서는. 그죠? 우리 한의대에서 많이 했던 거죠. 손, 감, 간, 혼. 요건 만들어진 순서지만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건 어때요? 여섯도 운행이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 건, 태, 리, 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세는 거거든.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순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요 후반부는 같은 거죠. 후반부는 똑같이 여긴 거죠. 그래서 매비일 수 있더라고 내가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원래는 종인데 순수한 종인데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어때? 계속 나는 같지만 결국은 안과 밖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컨셉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것을 상징한 것이 이 원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원도의 저층은 양방, 음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저는 박 선생님이 업문을 가지신 것이 저도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저도 뭐 이걸 당연하게 지금 이제까지 원장님 설명에 당연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순과역을 이렇게 나누는 게 근원적으로 역 해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 아까 소자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순이 있고 순순이 있기 때문에 주역은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만드는 데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히려 박 선생님 지금 업무를 가지신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게 지금 행동에서 보면은 순서가 그대로 순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원도에 그려버리면 그게 미래를 역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과연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의문이 갑자기 저한테도 또 의문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진짜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그 복귀 8계도나 이렇게 원도 행도를 소강절 선생님이 그 이야기는 했지만 그 한국 경제서에는 이분이 실제로 그림은 그리질 않았거든요. 누가 그렸냐면 서산체신 그 최원정 선생님의 그림을 이후에 성리대전에서 실으면서 뭐 우리가 당연히 복귀 8계도는 소강절 선생이 한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소강절 선생은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그림으로 실제로 낸 거는 그 서산 최원정 선생이 그 한국 경제에서 제일 처음에 들은 찬도 지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도와 행도를 소강절에서 단어는 유래해오고 그렇게 원리적인 건 유래됐지만 사실 그 그림은 최원정 선생이 가져오고 그걸 다시 주자가 전면화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순이야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이걸 딱 따지고 들어가면 딱 따지고 들어가면 논리적인 어떤 그 정합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들이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다양한 각도로 나오니까 또 이해하시면 돼. 그러죠, 그러죠. 예, 예. 또 하실 말씀 또. 예, 말씀하시죠. 예, 25페이지 부록 본문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천은 이 시생으로 언지고로 뭐 하고 뭐 지는 뭐 이 기성으로 언지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 왜 굳이 천과 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그냥 뒤에 계속 찾아보니까 그냥 진태랑 그냥 손간인데 내용은 음, 예, 뭐 건곤 감리 다 사방축으로 놓고 나머지를 왜 뭐 그 뭐 제천지 음야라 뭐 제지지 양야라 해서 뭐 크게 음양해서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근데 뭐 굳이 진태로 써도 되는데 좌측방이 다 뭐 음하이 양 아니 음상이 양하도 아니고 우측방이 다 양상이 음하도 아닌데 이게 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아, 그, 뭐, 뭐 내가 뭐 여기 뭐 소관절 순간 대변인 역할 잠깐 할게요. 잠깐만 그 문장에 이해한다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진태는 상음이 하향했는데 이게 다 맞냐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천 그 왼쪽이요 왼쪽 왼쪽 요거 예예예 요거 천하고 지 나오거든요. 아, 예 천지 음. 우리가 흔히 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보통 천하면은 이제 그 이거 잠깐 뭐 건이거나 아니면 지금 소강저 선생 설명에서는 복희도에서는 좌측변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보통은 천하면은 남쪽 건께를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원도의 좌방, 좌측을 초유가 양유니까 다 이걸 천으로 보여요. 천가 예전에 그래서 우리 그 천사상 지사상 이거 기억나요? 나는 그게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컨셉에 따라서 주자와 그 누구야 소씨의 설명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천사상과 지사상을 다르게 보죠. 태양과 태음을. 그죠? 소양 소음을.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천이라고는 좌방, 좌측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은 시생, 섬 생겨나는 것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라도 생겨나잖아. 생겨나는데 요거는 양요감이 있지만 다 음요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 자체가 생겨나는 것이 그 지천택해 같은 조태지가 있다라는 걸 말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미 완성돼서 수그러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는 이 땅은 또 원도의 우측은 이미 완성되는 것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양상음화 음이 다 밑에 있고 양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리를 이미 다 차지했잖아요. 양은 양의 자리, 음의 자리 있으니까 좀비지가 있고 모두 완성이 돼서 끝난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는 좌방과 우방으로 보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꼭 이렇게 봐도 되죠. 그 우리가 하도에서 생수와 성수부터 시생과 기성 이렇게 봐도 돼. 이거 하도에서 생수의 컨셉이고 여기는 이미 기성은 성수의 컨셉인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었고요. 예, 예. 예, 그냥 굳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왼쪽 좌병을 천이라고 봤을 때 아, 진태께는 음상이 양하가 맞는데 아, 건괴 리께는 그렇지 않아서 아, 건께
감깨리깨. 건깨리깨요. 건깨리깨. 좌측이요. 어, 네, 거기에 음상이 양하라고 써 있는데 음상양하. 여기서 택깨, 진깨는 음상 양하가 맞고 건깨, 리깨는 아니지 않나. 여기서 크게 따지면 건깨나 공깨는 예를 들어 요 왼쪽만 봐면 되는 거죠. 요건 빼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 그렇죠. 아니, 뭐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 그 의미 전달에 전혀 문제 없는데요. 아, 굳이 이거를 그렇게 썼나? 그러게.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자, 물론 이제 소강현 선생은 자기 논리를 내셔야 되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체류화시킨다고 한 건데 사실 뭐 그 이렇게 보면 어폐가 있죠. 쉬워요. 자, 잠깐만요. 네. 요 리깨와 진깨는요, 다 밑에가 소음이잖아요. 그죠? 네. 다 소음이에요. 소음에 기반을 둔 것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하 음상이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요거 상호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컨셉으로 보면 쉽습니다. 요 그러면은 컨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고는 축이니까 제외하고 좌측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양하 음상일 수 있다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요거 다 양하 음상이죠. 요거는 진깨와 리깨는 요 소음 소음이죠. 요거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양하 음상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근데 양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더 커진 거지. 양이. 그렇게 본 거죠. 순간 제가 그 소강절 대변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는 이제 소강열 선생이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놓고 물론 본인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만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이제 복귀도 그려지는 건데 그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뭐 있다라는 거지 사실 뭐 이게 어떤 대단한 어떤 발견이라든지 주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뭐 그려놓고 보니까 그런 모양이네라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거를 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괴만 딱 있는데 복귀 8개도만 있다. 우리가 주역 참보기가 알 수 있냐고.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처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게요. 소강제 이렇게 말한 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발견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알고 그런 보니까 컨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발명이라는 거 알고 보면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사실은 그걸 생각해낸 자체는 이대한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니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예. 여기에 요 부분 하나만 읽고 넘어가요. 요 부분 하나. 요건 이제 원도의 그 우측을 설명하는 얘기인데요. 뭐 앞에는 이제 좌측이 근데 우측 설명인데 그 요거 한 번에 요거 잠깐 그 평만주인데요. 그 간행부 28쪽 하단 쪽입니다. 28쪽 아래쪽.
28장 아래쪽인데 반대로 한 번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반대로 손깨와 간깨는 아래에 음효가 있고 이에 양효가 있어 양의 기운은 계속 위에 있으면서 더욱 위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은 계속 아래에 있으면 더욱 아래로 내려가니 서로 만나지 않고 고정화된다. 즉 존비하는 이치이다. 따라서 원도의 우측은 기성하여 이미 완성되어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니 남존여비 부양의금의 의미가 있다. 참고로 이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 천지빗계가 되어 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은 더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땅의 기운은 더 아래로 내려가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 비색한 운세로 해석해야 하지만 존비하는 이치로 보았다. 같은 상을 보면서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는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양이에게 위해서 천지비계 비색한 걸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오히려 양과 음의 존비, 존엄하고 야들 존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사실은 원도의 우측은 비색한 거야.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해. 존비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지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들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서술한 겁니다. 좀 읽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읽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주자 얘기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 조문은 원도로 설명한 것이네. 그러니까 복희팔계도의 원도를 설명한 것이니 진깨와 곤깨가 접하는 거는 진깨가 처음으로 음과 교합을 하여서 일량이 생겨나는 것이고 손깨와 건깨가 만나는 접합하는 데는 한다고 하는 거는 손깨가 처음으로 양을 소멸시켜요. 사실은 그 뭐야 그 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이 소멸된다 표현한 거예요. 양이 소멸되어서 이름이 생겨나는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진깨와 손깨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차돼서 나타나고 경계선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한 겁니다. 뭐 혹시 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자,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통과? 네. 자, 진제서스 이야기입니다. 자, 진제서 씨는 하나의 기운이 순환하여서 계속 움직여서 복께서부터 건께 이르기까지 그 모두 다 양이 되니 생물짓이에요. 이때는 물건을 나게 한다라는 생물입니다. 뭐 만물을 낳게 하는 처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깨와 택깨는 음상이 양하하니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으니 교태한 뜻이 되는 것이요. 만물이 생겨난 게 교태지가 되는 것이고 주동, 움직이는 거를 주장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바로 태극의 용이 소위 행하는 것이다. 왜냐면 태극이라는 거는 이게 혼돈한 상태이지만 결국 용으로 드러나는 것은 뭔가 만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나타나잖아요. 움직이려고. 그래서 태극지 용이 행하는 바다, 행할 수 있는 가닥이다. 또 반대로 이제 원도의 우축입니다. 우축은 천풍국께서부터 곤께 이르기까지 음이 되는 것이니
성물, 이건 성물이야. 물건이 완성되는 거야. 이루는 거야. 아까는 생물이라고 그랬죠. 물건을 생겨나게 하는 거. 여기는 성물, 물건을 완성하는 거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끝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손께와 간께는 양상이 음화, 양이 위에 있고 음유가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때는 아까도 했던 그 비천택제 뭐 비색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좀비지이라고 해요. 이때는 좀비한 위치, 존엄한 게 위에 있고 비천한 게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건 주정, 고요한 거, 고요함을 주장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태극의 채. 자, 아까는 태극지 용, 여기서 태극지 채입니다. 태극지 채니까 채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는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 자리를 그냥 존재하는, 성립되는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립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지 용, 태극지 채, 채와 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여기서는 계속 이야기를 그 복희도의 좌측과 우측, 즉 좌측은 양, 우측은 좌측은 생겨나는 거, 우측은 완성되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니까 교태지이고 오른쪽은 완성되는 거니까 좀비지이다. 그리고 그 가만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요한 걸 주장하고 왼쪽은 생겨난 걸 주장하는 거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질문. 넘어가시죠. 그렇게 보았다는 뭐 진재서 씨가 그게 우리 정한지 안 한지 뭐 그분한테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 이 논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 거죠. 이게 과연 뭐 적절한 언설이냐 하는 거는 논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는 거고 아마 이분은 이렇게 보았다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박훈 선생 넘어갈까요? 아니면 오케이. 자, 통과합니다. 자, 이제 사재홍 씨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재홍 씨는 또 어떻게 봤느냐? 이제 자축인묘 할 때 진사오미 할 때 12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비교하는 겁니다. 묘시. 예. 요거는 요거 잠깐 그리고 해야겠다. 자, 뭐 다는 얘기 그 12지는 어떻게 해요? 자, 오, 요, 자, 주,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묘시와 유시는 그 새벽 6시와 저녁 6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대략. 그랬는데 해가 이제 물론 이제 여름과 겨울 해 뜨는 시간이 좀 다르죠. 다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보면 이렇게 따지면은 요 시간 6시 해가 뜬다고 가정이 되겠죠. 그죠? 6시에 해가 뜨지만 사실은 인시에 새벽 4시, 5시부터 환해져요. 그죠? 또 해가 떨어지면 유시에 저녁 6시에요. 주먹으로 달았을 때. 근데 해가 떨어지고 나도 약간 좀 환하다고 할까. 완전히 깜깜해지건 또 1시간 정도 뒤에 유, 술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더 완전히 깜깜해지면 그 이후 해가 떠는 이후가 되고 요때는 그러니까
해가 이때쯤 전부터 미리부터 밝아지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도 좀 훤하다고, 그죠? 훤하다기보다도 아직 길을 볼 수가 있죠, 아직. 완전히 깜깜해진 그 다음에 되는 거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묘방이라고 해도 묘시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묘방, 즉 그 동쪽은 일문, 그, 그 그 달의 문이 되는 것이니 태양이 나오는 바가 생겨나는 바가 되고, 유방은 월문, 달의 문이 되는 것이니 태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다만 해와 달이 여기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체적 크게는 천지가 계물, 천지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는 거, 모든 걸 편을 떼는 것이 비록 인시의 시작은 되나 묘시에 이르러서, 묘방에 이르러서 문이 이미 열리고, 또 폐물, 물건이 닫히는 게, 모든 만물이 닫히는 것이 비록 처음에 술시부터 시작이 되나 유시에 이르러서 문이 이미 닫히네. 그냥 술시, 닫히고 더 나중에 되는 것이니, 일세, 1년으로 따지면 추나추동과, 한 달로 따지면 회사 현망과, 하루로 따지면 주야 행도가 다 이 좌우의 문, 동쪽과 서쪽에서 유래되지 않은 바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감계와 lik계의 공용이 큰 거를 극도로 찬미하는 바다. 대단한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하지 않아? 사계절이 있는 중위권 지역에서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 조나결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그 남반구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중국의 한의학이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남방에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현지화 시킬지 좀 어물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또 땅에 똑바로 서 있으니까요. 똑같은 인간이지 뭐. 계절이 그러니까 뭐 반대라는 거는 뭐 지구 자축 기울은 거니까 그쪽에서 봤을 땐 저희가 반대니까요. 맞아요. 여기 아까 그 묘시라고 했는데, 묘시는 묘방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 예, 방위로 봐야죠. 예. 묘방이 지금 더 해석이 더 예, 매끄러울 것 같은데. 원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묘방이라고 뭐. 근데 아니, 묘시라고 해도 다 의미는 알아들으니까요. 이럴 때 해석이 애매해. 묘라고만 하거든. 해석이 애매하잖아. 그러면 묘는 월문이 되니 이렇게만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시라고 하면 음, 그 2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묘시다 그러면 뭐 5시부터 7시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방이 더 맞는 해석 같습니다. 글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보니까 그러네. 자, 아이고. 자, 요거 그냥 시간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말하기를, 이거 누가 말이냐면요, 요거는 이제 소강절의 말입니다.
이게 또 말하기를 소강절이 말한 거거든요. 소강절이 말하기를 이 일절은 복희의 8궤를 명은 이제 동사입니다. 밝혔다. 밝혀낸 것이라. 8궤가 상착한다고 하는 거나 8궤가 상착한다는 건 이제 딱 접었을 때 아다리가 딱 맞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거는 그 서로 상착하는 거를 밝혀서 상착하여서 64개가 완성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같은 얘기는 수왕자는 이미 수가 이미 지나간 거는 순이라고 하니 그 순천 하늘을 순위에서 향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좌선을 말하는 것이고 좌선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이생직계 이미 생겨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뢰자 이미 수가 올 거를 아는 거는 역이라고 하니 그 역천 하늘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과 같으니 이거는 우행이다. 좌선과 우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거는 미생직계라 생겨나지 않은 꾀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를 지뢰 오는 거 미래를 알 수가 있다. 지뢰 미래를 알 수가 있던 거야. 아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아는 거고요. 무릇 역의 수라고 하는 거는 거슬러서 하는 역수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니라. 이 일절은 바로 그 복희도 원도의 뜻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이니 그 추나 추동 사시를 그 역제 미루한다는 사시가 온다. 봄이 오니까 여름이 오고 여름이 겨울이 온다는 거를 역제 미루어서 거슬러서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방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좌선이라고 하고요. 좌선 이건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자방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하면 좌선, 우선이거든요. 오방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것이 우행이 되고 좌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똑같은 시계 방향인데 자방을 기준으로 가는 걸 좌선이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시계 방향에서 가는 여기서 오방에서 가는 거를 우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좌선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하니까 순이 되는 거고요. 우행, 여기서부터 가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과 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선과 우행이랑 똑같은 시계 방향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하실 말씀. 그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요. 제가 느낀 건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왜 역순을 이야기하고 순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수가 역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도 이야기했듯이 그 미래를 알기 위한 건 역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노죠. 어디 중간에 숫자가 어디 노던데? 그렇죠. 운, 수왕 또 밑에 또 수왕과 지뢰. 예. 그 소강절 선생이 상수학파라고 하지만 상수학파 중에서도 수리학파거든요. 수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운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역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논증이 돼줘야 주역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분은 수리학이니까 숫자적으로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논리적인 어떤 그 첫 스타트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역순과 순순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또 숫자가 계속 자기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왜 이걸 계속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했더만 수리론자로서 수리를 통해 가지고 풀이해서 미래의 운세를 안다는 게 이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 논거를 여기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 생각입니다. 자, 조련선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저는 그 위에 그림 좀 보고 싶어서. 요 그림이요. 예, 지난번에 그 옥제도가 네, 뭘로 바뀌었는지 바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네. 그 그림 잠깐 한번 보죠. 그게 어? 이게 조금 음, 어, 네네. 또 교재 좀 프린터 나간 거, 그 다래모 나간 거는 그 예전 거고요. 요건 그 지난번에 조련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럼 교정판이네요. 교정판. 예, 자, 말해주는 즉시 바꿔놨습니다. 잠깐 그림 놓은 김에 한번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금화 교육을 그 주사 선생님도 금화 교육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후대 학자들이 금화 교육을 논하나요? 어떻게 되죠? 주사 선생님도 금화 교육을 이야기하셨나요? 그래서 나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지금 바깥에 출장로가 책을 못 봐가지고 그게 갑자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 거에서. 왜냐 금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우리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경력이 어떤 논거가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 선생님이 주장하신 건지 아니면 후대 분들이 지금 하도 낙서를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억지 춘향으로 갖다 맞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주장의 첫 스타트가 어떤가는 같이 궁금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요? 저도 다. 금화교육 제일 많이 하시면서 그것도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원문까지도 뒤져봐야 되니까. 그 아니 우리 책에 있는 쓴, 데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뭐 주자 어류라든지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 뭐,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 아, 음. 또 하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그 주역을 미래를 알 수 있는 단초가 이런 거예요. 지뢰,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과거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소강대 거를 선생님은 예,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오늘 이 문장을 보면서 느낌은 이게 800년 한 9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도 어쨌든 지금은 뭐 어쨌든 보면 지금 보면 사실 고대 사회인데 굉장히 논리가 아주 정밀하다. 이게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시대에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애를 쓰셨고 또 상당히 그 논리성이 지금으로 보면 철학에서도 이 정도 논리를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원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최초로 자기 주장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좀 논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블랭크가 생겨가 후대에 이제 그걸 메꿔 나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논리가 단단하다는 면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드네요. 쉬운 거 제 개인적 아니죠. 소감입니다. 예. 제 개인적 소감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아니 진짜 역과 순의 의미를 도출해낸다라는 게 이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그걸 참 대단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행이냐 우선이냐 자행이냐 자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구성해낸다라는 건 이분이 이제 최초였을 겁니다. 아마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네요. 참 배울 게 있네요. 이런 면에서. 참고적으로 여기 그 단행본 34쪽 중간에 보면요.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글씨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디냐면은 따라서 횡도는 우측에서 좌측인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잘못됐어요. 그 교재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 썼어요. 이 부분이 횡도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교재는 그 단행본을 거꾸로 써 있었어요. 그거는 대단한 오류이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런 또 이 오타가 있어요. 후학들이 또 요걸 갖고 또 씹으면서 또 하나 대단한 발견을 백만주의 결정적 오류 뭐 이러면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지적이 됐어요. 이번. 그 후학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씩은 그 좀 오탈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좋게 말하시는 거고.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다 아까 설명한 얘기지만 이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요 그림 설명인데요. 어디냐면은 단행본 35쪽 중간입니다. 35쪽 중간에 보면은 요 그림이 나오죠.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죠.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시죠. 참고로서부터. 이 부분. 아까 공부한 자방. 얘기지만 점검한 정복 의미에서. 방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을 좌선, 반시계 방향을 우선이라 하고 남쪽의 오방, 정남 방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을 우행, 반시계 방향을 좌행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요 표현은 요 그림을 그려놨죠. 좌선, 뭐 좌행, 우선. 그래서 요 부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헷갈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또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합니다. 이 원본을 제대로 안 부른 바람에 상당히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자, 지금까지는 뭐 또 하실 말씀이나 뭐 특이 증상이나. 지금 시기가 몇 시입니까? 나는 시간이 벌써 핸드폰으로 게을렀어. 11시 예. 18분이야. 아이고, 이게 늦었네. 또 우리 박훈서 집에 가려면 또 힘드시겠네. 늦었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얼른 가야죠. 그래요. 어쨌든 네. 수고하셨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없으면은 그냥 이걸로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네. 종료하겠습니다. 예.